안녕하십니까. 대만 자제대학교 국제부 소속 김은수라고 합니다. 저희 자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만의 화롄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이후로 입학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제 안전과 치안, 이게 유학을 갈 경우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 국가에 대한 치안적인 문제, 치안이 안전한가, 그 문제와, 그리고 이제 유학을 하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어떤 직장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저희 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을 시, 혹은 입학을 해서 학교 생활을 할 시에 그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을지 커리큘럼과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저희 학교 이제 전경 영상입니다. 한번 구경을 먼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전경을 한번 쭉 구경하셨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설명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유학이란 무엇일까? 유학에 대한 단점 혹은 장점,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제대학교, 자제 및 또 자제대학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유학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내 교육 환경과 시설 및 활동 등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학이란 뭘까요? 유학의 뜻은 머무를 유에 공부할 학 해서 이제 그 나라에 머무르며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국가에 가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어찌 됐든 문화적으로도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국내의 교육 환경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인서울이 너무 힘들다,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해야겠다 해서 도피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목적성 없이 그냥 도피 유학을 할 경우에 이게 나중에 그 국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데까지 이 동기가 돼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들었고, 때문에 도피 유학이 아니라, 또 부모님들도 무조건적인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분과 함께 같이 여러 얘기들을 나눠 보시고, 또 내가 이게 유학이 꼭 필요하겠다 하셨을 때 유학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도피 유학을 했을 때 그 실패 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올해 22살 96년생 캐나다 유학생입니다. 중학교 때 사고뭉치여서 부모님이 캐나다로 도피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로 유학 생활을 시작해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학 초기 우울증 및 향수병 때문에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무조건 해외에서 지내라는 완강한 거절 의사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한국에 돌아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반발심 때문에 일부러 더 막 나가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2 학년 다니면서 아직도 1 학년 학점도 다 못 따서 재강하는 중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 대학교를 졸업해 봤자 남는 건 전문 학사일 뿐이고 캐나다에서 계속 살지 않을 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학위이기 때문에 재차 부모님을 설득해서 "한국에 늦게라도 공부를 하겠다." 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저도 부모님 마음 이해합니다. 비싼 돈 들여 유학을 보내놓은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실망스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남 시선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거 압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학을 나와 보니 이런 경우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가지고 나는 딱히 목표는 없고 부모님은 보냈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왔는데 실제로 생활을 해 보니 이 유학 생활이라는 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학점을 얻기도 힘들고 졸업하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때문에 유학을 할 때 목적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이제 유학 중 문제 발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학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양 같은 경우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방을 놓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 가방이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밖에 뭐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일본에서 이제 좀 사람 간의 관계가 이제 빠르게 진전되고 이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때문에 유학을 하면서 그 국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죠. 저희가 유학을 하면서 그 유학비뿐만 아니라 비행기비 혹은 그쪽에서 생활비 등등 많은 금전적인 소요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막상 생활을 해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밥 먹기 힘들고 혹은 그 '학비를 내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잘 비교해서 오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유학을 와서 내가 이제 와서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만 학생과 비교했을 때는 제 중국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는 박탈감 혹은 '내가 한국에서는 뭘 해도 잘했는데 근데 여기 와 보니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런 데서 오는 우울증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유학을 오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유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유학을 했을 시에 이후에 내가 직업을 구한다든가 혹은 금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찾은 정규직 혹은 계약직에 대한 회사들이 이제 대만 혹은 중국어 관련해서 네 사원을 모집하는 글입니다. 이처럼 대만에서 살아간다는 게 꼭 뭐 언어를 배워서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살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서 그 국가의 문화들을 배우면서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냥 중국어를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보다는 그 국가에서 지내면서 문화도 함께 배운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졸업을 한 후에 어 홍콩에 이제 LG 기업의 산하 회사인 판투스라는 물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3 차까지 면접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분과 함께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대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그쪽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는, 중화권 문화를 잘 이해하는 저희 누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급여도 굉장히 높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생활하는 방이나 아니면 교통비에 대한 지원 등도 해 주면서 이제 저희 누나를 채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꼭 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수를 와서 이곳에서 한 2 개월, 2 학기, 3 학기 정도의 중국어 어학 연수를 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LG화학에 취직해서 "아 저 취직됐어요 형." 이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종종 마주쳤습니다. 네. 이후로 이제 자제대학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탑 10에 선정되었던 경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이제 총 4 개의 학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4 개의 학원은 37개 학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생 수는 3,300명 이상이며, 국제 학생은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280 명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 교환 학생 기회가 총 350여 가지가 있고, 이후로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왼쪽 편에 이 사진에 보여지시는 분이 저희 학교를 설립하신 마스터 증엄 스님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막 자제 공덕회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아마 기사가 나올 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제 공덕회라고 하는 불교 성향을 띤 대학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동국대 혹은 대진대, 그쪽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증엄 스님 같은 경우 대만이 개국하고 난 이후에 굶주리고 또 이제 돈은 없는데 병원은 찾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해서 저희가 1986 년에는 자제 메디컬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병원이죠. 그리고 1989 년에는 자제 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94 년에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설명에 나오고 있는 저희 대학교, 자제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저희 자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뿐만 아니라 또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큰 유명세가 있진 않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사지업으로는 자비, 의료, 교육, 인문 등이 있고, 열람망도 세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제가 도움을 준 곳은 총 이제 87개 국가와 지역인데, 현재 화면이 조금 양호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해외에 총 119개의 국가와 지역에 봉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자제인은 현재까지 11만 명 이상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 수도인 타이베이와 기차를 타고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이용하시든 아니면은 수도권에서 뭔가를 하셔야 될 일들, 서류적인 업무가 있을 때 빠르게 좀 쉽게 왕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만 내에서 뽑았던 최고 순위, 대학 순위에서 총 15위
랭크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월드 유니버시티 임팩트 랭킹스에서 세계 67위 그리고 아시아 10위, 대만에서 1위를 기록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제대학교 같은 경우 자제 방송, 그러니까 대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송, 라디오, 그리고 월간 자제라는 잡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제 병원입니다. 총 대만 내에서만 총 7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보시는 것은 저희 자제대학교 그리고 이제 자제대학 병원 그리고 이 정부에서 함께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냈던 경력들입니다. 시뮬레이션 의학센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만 내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총 한 4개에서 8개 사이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대학교에서도 이곳을 와서 참관하고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의학과에서 이제 의사국가고시 통과율을 100% 달성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통과율이 89.67%인데 반해서 100%라는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저희 대만 자제대학교 교육 사례를 보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교 SDGs 커리큘럼을 이제 교육에 통합했다는 이야기고 저희 대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GPS, 세계화, 사람 중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도 이제 육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훈은 자비희사라는 이제 교훈이 있는데 뜻은 이제 연민과 기쁨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 본 교정, 메인 캠퍼스고 오른쪽에 있는 교정 같은 경우는 제2교정 입니다. 학교 전경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무방비한 발전이 아니라 이제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주 보여지기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풍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마을 주민들께서도 쉼터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이제 저희 대만 자제대학교의 어학원 프로그램과 유학대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 자제대학교 국제부 소속 정조라고 합니다. 자, 저희 학교에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부분은 이제 어학당, 언어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대해서 따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중국어를 접해보기는 영어만큼 쉬운 환경이 아니니까 여기에 오셔서 이제 언어를 미리 배우시고 대학교를 입학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언어를 먼저 배우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제 언어 중심에 대해서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제 미국의 Knowledge Review 매거진에서 2019년에 선정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대 어학원에 선정되었을 정도로 양질의 교육과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베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어학원과는 조금 다르게 한 반의 학생들을 약 4명에서 8명 정도로 유지하면서 이제 조금 더 친밀한 학우들 간의 친밀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수업 때도 이제 딱딱하게 책만 보고 이론만 배우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식과 게임을 통한 방식으로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중국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일로 이제 제가 그 당시 언어 중심에 다닐 당시에 제 외국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타이베이 언어 중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뭐 타이베이나 아니면 다른 어학원에서는 한반에 학생 수도 너무 많고 약간 입시학원 같은 느낌이 나서 다시 여기 오게 되더라. 여기는 이제 입시학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재밌게 어울려 놀면서 언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적으니까 수업에 집중할 때는 또 집중하기도 편하고 또 학우들 간의 관계도 그만큼 친밀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어왔습니다. 자, 또한 이제 언어 이제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국어 수업 외에도 그 수업 시간 외에 이제 따로 본인이 원하신다면은 대만 문화와 각국의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액티비티 활동을 제공을 함으로써 각국의 문화 교류 및 친구 사귀기 등도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저희 또 이거는 저희 언어 중심의 자랑점이자 장점 중에 한 개겠죠. 이제 나중에 만약에 여기에 유학을 오시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취업을 하실 일이 있을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해서 중국어의 능력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 인제 대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험이 이제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저희 대만 자재대학교 어학원은 중국어 능력 시험 시험장으로서 저희가 시험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어학원 학생들처럼 뭐 다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 없이 신청을 하고 평소에 공부하던 캠퍼스에서 평소에 공부하던 친구들과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칠 수 있다. 이것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오른쪽 편에 보이는 중국어 교사 연수는 이제 저희 어학원에서 따로 제공하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서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따로 신청을 해서 3 개월간의 코스로 해서 각국의 세미나도 다니고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습득할 수 있는 중국어 교사 과정이 있고요. 이거는 또 나중에 대학교 오시더라도 관심이 있다 하면은 따로 신청을 하셔서 교사 과정을 밟으실 수 있는 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인제 어학원의 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학부모님들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어학원의 경우에는 1 년에 4 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요렇게 진행되고 있고, 봄학기, 여름학기의 경우에는 약 12 주간의 커리큘럼, 그리고 가을, 겨울학기에는 11 주간의 커리큘럼 요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인제 봄, 여름 학기는 12 주씩의 수업 기간을 가지는 대신 금액이 약 한국 돈으로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55만 원 정도. 또 가을, 겨울 학기는 11 주의 커리큘럼에 142만 원 정도. 또한 기타 비용으로 인제 발생이 되는 게 저희 처음 최초 등록 시 등록 비용 대만 돈으로 500 원이니까 한국 돈으로 환율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관리비도 또한 600 원이니까 한 25,000 원에서 3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는 점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제 저희 학교 어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어느 정도 중국어 습득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최초 등록 시는 최소 2 학기 이상 등록하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제 좀 더 긴 시간을 중국어를 공부하는 환경에 놓임으로써 학생들의 중국어 습득 능력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인제 더욱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점. 그 점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세 학기, 2학기 등록이 끝나서 수업이 끝나고 난 뒤 3 학기 이상 등록 시 이제 수업료 10%를 감면해 주는 혜택 아닌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인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외국인들이랑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고 그러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언어 중심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비대면 수업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뭐 1대1 이냐 1대 다수냐, 또한 시간 뭐 평일에 하냐 금요일 저녁 시간이냐 아니면 주말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쪼끔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저렴한 것은 약 12,000원에서부터 가장 비싼 것은 약 43,000원, 45,000원까지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입생 등록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돈 약 2만 원 정도, 관리비는 한 25,000원, 3만 원, 교재비는 약 4만 원 정도. 또한 자재 기간 관련 학생들은 약 1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여드린 PPT에는 언어 중심 저희 어학당에 신청하는 QR코드입니다. 또한 제가 나중에 링크도 첨부해 드릴 텐데 저희 언어 중심 어학당 홈페이지는 한국어로 제공되어 있으니 모두 많은 분들이 부담 가지시지 말고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본격적으로 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학교는 4개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던 의과대학원, 그리고 인문사회대학원, 교육대학원, 그리고 국제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학과가 있을 거고요. 또한 한국과는 약간 다르게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위생학과, 또 물리치료학과, 의료정보학과, 생명공학과, 분자학과, 유전학과, 그리고 여기서 한국으로 하면 한의학과겠죠. 대만에서는 중의학과 등등이 이제 학사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도 학과에 따라서 또 박사도 학과에 따라서 제공이 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문사회학원과 교육학원 그리고 국제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과를 나열해 봤는데요. 인문사회학원은 이제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심리학과, 동양어문학과는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학원은 앞서 발표를 진행하셨던 김은수 씨가 소속되어 있으시기도 한 방송통신학과, 그리고 또 가족교육학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학원에서는 영어영문학과가 있고요. 또 전면 영어 교육으로 진행되는 국제 서비스 산업 관리 학사 학위 프로그램, 또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 학사 학위 프로그램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따로 PPT 상에는 서술하여 놓지 않았지만 저희 학교에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학사와 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우니엔이관이라고 부르는데 4학년 때 대학원 1학년 수업을 듣고 그리고 1년 더 함으로 대학원 2학년 수업을 들으면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5년 만에 동시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학과에 따라서 요구 조건도 다르고 그 석학사 동시 취득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학과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방송통신학과, 아니면 생명교육학과 요런 학과 등이 요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학과별 소개 영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 QR 코드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Studying TCU 치면은 저희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각국의 말로 소개를 하는 영상, 또 각국 학생들의 생활 모습도 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입시 설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 여러분께 저희 학교로 오세요, 저희 학교 오세요라고 하지만 저희도 이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지 이런 입시 설명회를 당당하게 그리고 여러분께 저희 학교를 추천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의 학위 정도를 나열해 보자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의 87% 정도는 박사학위를 지니고 계신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품질이나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의 심도 정도에서는 한국의 어떤 대학에 맞서 싸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학과의 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타 다른 대학과 같이 기본적으로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을 제외하고 저희 학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특색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미디어 제작 및 교육센터가 그 첫 번째인데요.
미디어 제작 및 교육센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은 이제 방송통신학과 혹은 앞에서 전면 영어 교육으로 진행된다는 디지털 미디어학과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시설이기도 한데 녹음실, 편집실 또는 주조정실, 보조조정실 등을 구비함으로 해서 이제 간혹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고 실무는 경험을 못 쌓아서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전혀 없게 학교에서도 충분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요런 시설을 구비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러한 시설 안에서 이용되는 기계라든지 카메라 등은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대방송국의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어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엔 이제 인문학 교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자재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명이죠. 어 내면의 수양을 다지고 한 사람의 참된 학생으로서 기르기 위한 자재의 가르침이 묻어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학교에서는 인제 서예 교실 혹은 다도 교실 또는 꽃꽂이 교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내면의 강인함을 다지고 참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놓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인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캠퍼스가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당연히 2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캠에 있는 도서관은 본교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은 지하 1 층과 2층 총 3개 층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다른 캠퍼스에 있는 인문학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은 1 층, 2 층, 3층 이렇게 3개 층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도서관 모두 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안한 의자와 책상 그리고 충분한 채광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제 각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만 전역의 도서관 네트워크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자료를 찾더라도 문제없이 찾을 수 있다. 또한 저희 도서관에서 인제 영상 시청을 할 수 있는 영상 시청각실과 또 저희가 인제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실을 구비해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할 때나 아니면은 시간이 남을 때 또 여유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영화나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분들이 건강하셔야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건강해야지 행복한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캠퍼스당 이제 실내에서 배드민턴, 배구 또는 농구를 할 수 있는 실내 구장이 마련돼 있고요. 또한 실내 구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헬스라고 불리는 체육실 또는 탁구실 그리고 인제 수영장 그리고 무용실까지 실내에 구비되어 있고 해외가 아니라 야외에는 죄송합니다. 야외에는 인제 잔디구장과 야외 배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농구장까지 구비를 함으로써 인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점 짚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에는 약 3,800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은 물론 대만 학생의 비율이 쪼끔 더 높지만 약 26 개국에서 온 280 명의 유학생도 그 3,800 명에 포함되어서 여기서 대만 학생들과 또는 다른 국가 학생들과 어울려서 학교 생활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PPT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 학교는 이제 전 세계의 자매 결연을 맺어 놓음으로 해서 저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다른 문화를 접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1 개국 약 58개 정도 그리고 그 안에 대한민국도 6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유럽, 미국 혹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어 놓고 현재도 계속 증진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와서 공부를 했는데 또 다른 문화를 겪으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학교 사진들은 다 저희가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놓은 학교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폴리텍닉 유니버시티, 아니면 뉴욕 유니버시티, 또한 영국의 미들섹스 유니버시티, 또한 일본에도 뭐 4-5개 학교, 그리고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에도 이런 학교가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으며, 실제로 저희가 학생 성적이 되고 언어적 요건이 맞춰진다면 실제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여드린 요 무수히 많은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도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태국 혹은 스웨덴 이쪽으로 또 학교가 준비되어 있으니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이중학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학이 이제 뭐 석사 같은 경우에는 4년 과정에서 3년은 저희 본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1년은 다른 학교로, 그리고 학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여기서 1년 다른 학교로 넘어가면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두 학교로부터 모두 다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유학을 오시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요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 국제부처에 여쭤보시면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이제 이중학위에 대한 약간 포스터 혹은 광고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앤드류 유니버시티 아니면 미들섹스 유니버시티 이렇게 해서 双联学位라고 중국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joint dual degree, 그러니까 2개의 디그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저희 자제대학교 기타 활동에 대해 설명드릴 국제부 소속 강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문화교류 활동 부분인데요. 여러 각국의 학생들이 만나서 여러 문화를 교류하고 활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교내 활동 부분인데요.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특별한 행사 때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무대도 즐기고 행사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학생 동아리 부분인데요. 검도 동아리나 서핑 혹은 등산, 댄스 등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 저희 학교에 존재하고, 초보자 학생들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어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국제학생회 부분인데요. 여러 학생들과 함께 각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학생회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동 부분인데요.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화도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다음은 해외 중국어 봉사단인데요. 저희 대학교가 봉사로 유명하듯이 교내에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방학마다 봉사를 신청하셔서 다 함께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름다운 화련의 전경 모습인데요. 위 사진같이 화련의 풍경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당 부분입니다. 식당은 본교정과 제2교정으로 나눠져 있고, 본교정에는 약 3개의 식당이 있고, 제2교정 같은 경우에는 1개의 뷔페식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내, 실외 둘 다 가능하고요. 644원부터 1417원 정도 학생들은 학생증의 돈을 충전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숙소 부분인데요.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4명 학생들이 한 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같은 학과 학생들이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매일 밤 기숙사의 명단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이 있어서 11시보다 조금 늦게 돌아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숙사 앞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사정을 얘기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모든 학생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비 부분인데요. 저희 학비 같은 경우에는 189만 원부터 266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기숙사는 약 35만 원 정도 한 학기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 조사 결과 한 달 생활비를 약 21만 원에서 43만 원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장학금 부분인데요. 저희 장학금은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액 장학금인데요. 수업료 및 숙박비가 면제되고 한 달에 약 21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학생 장학금인데요. 이것은 매월 똑같이 약 21만 원 정도 생활비로 받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장학금은 수업료 및 수수료 무료 장학금인데, 수업료 또는 교복 및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의료학과 영어 장학금인데요.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전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석박사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이 이루어져 있고요. 2가지 유형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료 면제, 두 번째는 수업료 숙박비 감면 및 생활비가 있고요. 석사 같은 경우는 월 43만 원 정도, 또 박사 자격 시험 시원자는 월 약 64만 원, 또 박사 과정 학생은 약 64에서 107만 원, 매년 12개월간 발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력 장학금인데요. 최대 보조금 금액 약 43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 학교 장학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입학 신청 시 필수 준비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국적 증명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부모님 국적 증명서도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이 한해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은행 잔고 증명서인데요. 한국 금액으로 대략 200에서 230만 원 정도 가입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최고 학위 졸업 증명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등 학력 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이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또 졸업 예정자는 재학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최고 학력의 성적 증명서 한부, 순위 및 백분율을 포함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학부 요구 서류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서류 학과가 있으면 그 학과 서류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 이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중국어의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또 신청비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학생 입학 신청 부분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9월 학기로 진행된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제 1차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10날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고요. 제 2차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여기 QR코드를 보시면 자재대학교 외국인 학생 신청 페이지인데요. 이것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부터 선택적으로 입학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중국어나 영어로 돼서 조금 입학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어판도 만들어 놨으니까 자재대학교 입학 신청 방법 동영상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초록색 화면이 뜰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이런 동영상이 위치되어 있으니까 네, 안에 들어가셔서 신청 방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저희 학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QR코드인데요. 각각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한테 좋아요 누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최근 소식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QR코드이고요. 저희가 1대1 신청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이쪽 QR코드로 등록 후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개인마다 원하시는 답변이 다르니까 꼭 각자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라인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라인 QR코드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 학교 메일 상담이니까 혹시나 메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교 입학 신청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훗날 여러 후배님들을 저희 학교에서 보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